안녕하세요. 또 일주일 만에 뵙겠습니다.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번 방송은 이제 추석도 얼마 안 남았고, 우리 이제 추석 때 차례를 지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물론 전에도 한번 차례에 대해서 얘기했지만은, 이제 다시 지금 입장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강의를 하면서 이제 덧붙여진 내용들, 그 다음에 첨가되는 이 내용들, 역사적 의미를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 한글 비빔밥 아리랑에 대해서 이제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또 자료를 보내주셨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그 제목이, 자, 미군 일본인들을 어느 정도 빨가벗겨 보냈는가, 이걸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 보니까 뭐 다른 인터넷에서 많이 도는 내용인데 미처 제가 보지 못하고 완전 계속 이제 역사 공부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고, 그리고 적어도 2000년대 이전까지는 저는 학생 때도 그렇고, 자, 이조로 굉장히 미화를 했어요. 우리는 왜 그랬는가? 일본이 왜 우리를 막을 했고, 우리를 침탈했는가? 이 정도로 생각해서 조선은 아름다운 나라였는데, 뭐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그 일본을 조금 더 별로 안 좋게 생각했죠. 그런데 제가 반만 년 전에 문자로 나타난 역사 내용을 공부하면서 일본이 참 대단하구나. 자, 우리가 있게 해준 것이 바로 일본이 도움이었구나. 물론 제가 증산 사상을 접하게 된 20대 때 일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 일본의 역할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게 되었죠. 근데 그 긍정적으로 보면 어떤 근거 없이, 그럼 그런가 보다. 그런 역할을 맡았나 보다. 라고 생각했지, 이주에 대해서는 그렇게 별로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서, 자, 제가 늘상 얘기했지만, 대한민국은 이조의 연장선상이에요. 보세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민비가 칼침 맞고, 죽고 나서 무서우니까 그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쳤고, 그게 아가파천이에요. 그때 러시아 공사관에서 들어가서 이 한 게 뭡니까? 조선을, 이시 조선을, 이조를. 자, 지금 조선 하니까, 조선 그 아름다운 그런 나라 이름을 그렇게 더럽게 채색해버린 이시들이 참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대한제국이라고 나라 이름을 명명을 했죠. 그 대한제국에서 제체 빼고, 그러니까 민국으로 했죠. 그러니까 제국이나 민국이나 똑같이 형제란 얘기예요. 자, 이승만이 그 역할을, 그러니까 어떤 바통을 넘겨서 그렇게 해왔지만, 이조에 그 나쁜 악습들이 그대로 묻혀져 왔죠. 그 악습들이 누구에서 지금 표출되고 있습니까? 좌빨들에서 표출되고 있습니다. 왜? 좌빨들은 그렇게 원한이 많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자료를 찾다 보니까, 자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 다 할 수 있을까? 몇 시간이 걸려도 이건 해줘야겠다. 이조가 이런 나라였다. 이조가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망할 때까지. 망하는 게 뭡니까? 팔아넘겼죠. 팔아넘겨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왕가들, 일본에 가서 호의호식하고 떵떵거리면 잘 샀죠. 그런 자료들이 다 보이니까, 전주시 이것들은 사람이 아니구나.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간 가치도 아는 인간이 이러해야 하느니라 공자의 맹자 빨면서 공자의 맹자 그 짓을 똑같이 한 거죠.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지금 제가 찾는 것보다도 여러 곳에서 이런 자료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조의 그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그걸 보면서 저는 우리 역사 속에 빼버려요. 우리나라의 반만년 역사에서 너무나 치욕적인, 저렇게까지 518년 동안 중국 화가족, 이곳에 보세요. 짱깨들이 해외 각지에 나가서 하는 짓거리 보세요. 거기서 똥 넣고 민폐 끝이고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고, 그리고 거기서 나는 코리아야, 한국 사람이라고, 한국 사람들은 뭐 대화가 좋으니까 한국 사람이라고 이렇게 거짓말 치면서 의시되는 중화사상. 중화사상이 뭐예요? 저는 늘상 얘기했죠. 중화가 바로 순임금이에요. 순임금은 짱깨들하고 결이 달라요. 그건 염제, 신동식 5대 손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중국놈은
이때까지 와와 꼭 소리 지르면서 사냥하고 다녔지 문화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민족으로서 이렇게 하니까 그게 좋아가지고 그것을 다 힘으로 뺏어가지고 이것은 내 거야. 내 거야. 자, 김치도 내 거야. 한글도 내 거야. 다 내 거야. 우리에서 나왔어. 한복도 내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꼴을 봅니다. 그런 인간들이 반만 년 전에는 어떻겠어요? 더 더러웠겠죠. 그런 더러운 족속들을 쪽쪽한 인간들이 바로 전주 이씨들이에요. 그래서 뒤통수 치고, 자, 그 내용을 오늘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우리 일본은 뭡니까? 일본. 일자가 뭐예요? 양자죠. 양양자, 또 변양자. 나는 양족이다. 나는 염제 신옷을 직계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일본이에요. 양족의 근본을 지키고 있다. 지켜주겠다라고 한 것이 바로 일본이 태생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일본은 맨 먼저 가야이들이 가가지고 일본을 어떻게 이제 건국하게 됐죠. 뭐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지금 이제 인터넷으로 뭐 예전 같으면 서점에 가가지고 맨날 몇 시간 동안 찾아가지고 뭐 그 프린트해가지고 뭐 써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요새는 그러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냥 인터넷에 딱 치면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 치면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 거짓말을 못 시켜요. 거짓말은 당장 다음 날도 아니고 몇 분 뒤에 바로 알려지는데, 근데 그래도 죽은 놈들은 거짓말 쳐요. 왜? 그게 생리기 때문에. 거짓말 치는 게 생리기 때문에. 자, 죽은 놈들은 빨간색이잖아요. 빨간색은 뭡니까? 분열 발달하는, 계속 번쩍 나가는, 중심에서 멀어지는 족속들이에요. 그러니까 중심의 뿌리에서 점점 멀어지니까 뿌리 사시라고는 전혀 다른 그런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족속들을 따랐어요. 자, 한번 제목 읽고 제가 준비한 강의 준비하겠습니다. 2조 518년 동안. 왜 내가 자꾸 518년을 강조합니까? 1392에서 1910년 빼봐요. 거꾸로 빼야죠. 그죠? 518이 나옵니다. 518, 518이에요. 518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자, 5.18이 일어나고 해서 어떻게 됐죠? 원한 맺힌 원원이 자식들이, 그게 공산당이죠. 빨갱이들, 좌빨들이죠. 이런 애들이 활개를 치게 만든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아마 그런 사건이 없었으면 다시 새로운 세상으로 넘어갈 때 제대로 넘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5.18은 꼭 있어야 했고 너무나 귀중한 사건인 겁니다. 이씨 조선에 대해서 그냥 까발릴 수 있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 세상 자체가 숫자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자, 1년에 365일 그게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12개월이 있고 이렇게 되고 24시가 있고 24절기가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보세요. 지금 8월달까지 굉장히 더웠습니다. 몸을 지탱하지 못할 정도로,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해악 걸었어요. 근데 9월달이 되니까 바람이 튀어지는 거예요. 요새는 문을 열지 못하고 자요. 밤에 자다가 새벽에 되면 문을 닫고 자죠. 절개라는 게 그런 거예요. 9월달이 되면 탁 틀려져요. 자, 우주의 역시 여름과 가을이 넘어갈 때 그때 또 확 틀립니다. 확 틀려져요, 이제. 자, 그 틀리는 지점이 뭐라고 했죠? 파리올림픽이 끝나고 그때부터 확 변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뿌리를 모르는 트랜스휴먼들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볼 시간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518년 동안 더럽고 추하고 비굴했던 자기 백성들은 그냥 쥐 잡듯이 그렇게 잡아가면서 조금만 건수 잡아가지고 두드러 패고 이래가 사람 대접 못하게 하면서 명청한테는 고개 숙여서 그네들이 똥구멍이라 빨듯이 그렇게 했던 것이 바로 2조예요. 2조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 민낯이 확인되는 순간 일본이 너무나 고맙게 여겨진다. 그 역사적 사실하면 일본 얼마나 아싸합니까? 사실 제가 봤을 때 친일이 아니야. 친일보다 더 숭일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518년 동안 너무나 개판을 쳤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어떤 자긍심, 자존심 그런 아예 없습니다. 자기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중국을 빤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한말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왕권 유지에 의해서 어디에 붙으면 내 왕권을, 내 왕실을 보존할까? 그 멀리 돌렸죠. 지금도 이석이 나와서 하는 말 봐요. 지금 우리가 황실의 대우를 해줘야 되지 않겠냐.
부끄러운 줄 몰라요. 전주의 시들은 부끄러운 줄 몰라요. 야, 이제 분명히 얘기합니다. 더 세게 들어갑니다, 이제. 제가 어땠습니까? P를 보았어요. P 보면 끝나갑니다, 이제. 2조의 어떤 민낯이 드러난다는 건 뭡니까? 대한민국 끝났다는 얘기예요, 이제. 대한민국 끝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뭘로 끝난다고 그랬죠? 병으로 쓸어버려요.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컴트레일로 원숭이 2창, 엠폭스 균을 막 살포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자료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하루 이틀 계속 뿌려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 맥없이 그냥 가버려요. 이제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기다리면 안 되겠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몸을 만들어요. 아직까지 몸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안 되면 여기 오면 돼요. 근데 여기 와서 버틸 사람이 있느냐? 못 버틸 거예요. 왜? 나 쫓아내 버리니까. 안 되는 사람 안 되는 거예요. 되는 사람 되고 안 되는 사람 안 되고 이런데 안 되는 인간들이 더 많아요. 몰라요. 이런 방송을 듣는 분들은 그래도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르겠죠. 자, 이 얘기는 그냥 헛말이 아닙니다. 이제 2조의 치졸한 그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 그게 뭐죠? 가을씨가 됐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는 지금 삭을 봐도 고려시대나 신라시대의 삭은 그다지 별로 많이 안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2조 때 그 역사가 불태워버렸어요. 그리고 2조의 역사만 보여주는 사서들이 많죠. 삼국사기, 이성계 조선인 알조함? 삼국사기는 고려 김부식이 지었다고 하지만 김부식의 원본은 없음. 고려의 모든 기록은 조선 초에 다 불태웠음. 그 이후 역사 파괴왕 조선에서 다시 제작했는데 조선시대에 제작한 것들이 현재 완질로 전해짐. 우리가 아는 삼국사기는 조선시대 위조 판본임. 고려 역사 다 불태운 역사날조 개새끼 조선왕조. 삼국사기는 한민족이 한반도에서만 제한적으로 살았음을 기록한 책임. 조선 성립의 정당성과 명나라에 불리한 내용은 싹 다 지우고 조작해서 다시 만들었음. 명나라에 대놓고 사대한 이성계의 개새끼 조선, 고려의 찬란한 역사는 다 불태운 개새끼 조선. 개새끼 조선이 쓴 삼국사기는 조작임. 그것을 다 아름답게 미화를 시켜버렸어요. 근데 결코 보면 아름다운 나라가 아니에요. 진짜 추한 나라예요. 정말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2조 518년이었다. 그런데 이제껏 선비 나라, 즉 부시 나라라 미화되고 북과 칼이라는 누가 졌는지 외국 사람이 쓴 건데 하여튼 부치 나라로 이렇게 묘사를 했죠. 그러니까 요새 일베 같은데 또 이런 데 보면 선비, 십선비지 이거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어요. 이제 아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일베에서 글 쓰는 분들이 굉장히 정확하게 보고 쓰는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부치 나라가 미화됐고 아름답게 묘사되었던 이조가 어떤 나라였고 일본이 우리가 세계에서 인정해 줄 수 있는 정도의 선진국 반열에 오르게 마중물이 아니라 거의 절대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들이 보여주고 있고 만약 일본이 그렇게 안 했더라면 언제 어느 세월에 그렇게 하겠으면 철도 깔고 가수도 상수도 깔고 또 뭡니까? 교육시키고 우리 백성들을 느껴줄 수 있도록 산간 벽지마다 다 학교를 세웠어요. 그래서 공부시켰죠. 그래서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됐죠. 가장 중요한 게 교육이에요. 또 그렇게 많은 농객들이 많이 나온다는 말은 자 글을 많이 써요. 이 농객들 글 쓰는 사람들 신문사에도 있고 어디도 이제 기고를 많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글을 많이 보게 되면 오히려 웬만한 기자들보다 훨씬 더 나아요.
그 사람들은 굉장히 사회적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많은 글을 보기 때문에 사실에 입각해서 글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왜? 글을 써가지고 누구에 잘 보일 것도 없고 누구한테 밑보일 것도 없고 그냥 자기가 공부한 대로 그냥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조선일보라든지 동아일보에 글을 많이 쓰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 공부를 했는데 이것을 좀 알려주기 싶어서 했는데 그냥 알고 끝나는 거죠. 사실 이렇게 인터넷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장을 마련했던 것이 저에게 굉장히 큰 행운입니다. 아닙니다. 제 행운이 아니라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이 자기 가문을 살리는, 자신이 목숨을 살리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굉장히 고마워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사실 저는 지금 소남전 선생님이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고맙고 항상 생각이 나고 항상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렇게 저한테 사랑을 베푸신 만큼 저는 더 열심히 공부하겠다. 그래서 손을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어디 강의 가시면은 항상 저를 얘기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전주팀에 한번 갔을 때 저보고 모르죠. 그냥 저를 애제자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왜 애제자지? 저는 그때 그런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 말 정도 되었으니까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망이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머리 들고 난 이 정도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더 열심히 사람들이 알려줘야겠다. 그것이 저한테 하나의 숙제가 되어버린 겁니다. 사람의 어떤 호칭을 불러줄 때는 책임이 엄청나게 무거운 거예요. 사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우주 변화 원리, 유구성 기독교, 그 다음에 우리나라 반만년제 문자를 통한 역사적 사실을 아는 사람이 저만큼 있을까? 물론 있겠죠. 그러나 제가 아는 주변엔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렇게 알려주고 이렇게 하는 게 제가 누구라는 얘기는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듣고 우리가 이렇다라는 것을 알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가늠할 수 있도록 한번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농객들이 많이 나온다는 말은 이제 이조의 연장선상에 있는 대한민국이 끝날 때가 되었다는 말이기도 하다. 결과물이 드러나는 즉 터닝 포인트는 지점을 지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인증전서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어도 원시 반문하는 이때 뿌리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 뿌리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갈 곳을 찾아가죠. 모르면 죽는 거예요. 무지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가 뭡니까? 죄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인이 안 되기 위해서 알아야 돼요. 제대로 알면 죄인이 아닙니다. 속죄가 나 죄인이 이로소이다 해가지고 이야기하고 나 죄 안 짓겠습니다 하고 하는 게 죄 안 짓는 게 아닙니다. 공백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밝아봤은 자기 모습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제대로 알아야 한다. 그래서 지금 비추어지는 모습들이 본 모습이고 세계 어느 곳에 가서도 진상을 보이는 중국인들 모습 바로 그것이 그들 짱깨들이 모습이다. 착한 짱깨는 없다. 자, 요새 말 중에서 착한 짱깨는 죽은 짱깨다. 이게 진짜 멋있는 말이에요. 이런 짱깨들 밑바닥까지 빨아 제꼈던 작자들이 바로 이조의 왕들과 사대부 그리고 유생들이었다. 그래요. 이런 더러운 인간들 짱깨들을 빨았던 그 이조가 어떤 인간들이었겠습니까? 그냥 잡귀들이야 잡귀들. 자, 이거 잠깐 보세요. 자, 역사는 가장 성공한 난민 출신 귀화인. 자, 전주 이시로 고향 세탁한 바얀팀으로 누구죠? 이성계죠. 22살까지 몽고인으로 살았고 엄마는 여진족이며 변발을 하고 몽골어를 모국어로 사용함. 그러다 몽골이 망해가니 고려로 귀화함. 그러니까 여기에 붙었다 저기에 붙었다 하는 고려 말이 어눌에 말도 제대로 못했대요. 정치판에서 발을 들여본 적도 없고 최영 밑에서 몽골 출신 여진족들과 용병처럼 전쟁만 하던 인물이 어떻게 보면 생각 자체가 없는 족속이고 그 황제족하고 똑같은 족속이죠. 그러니까 황제족은 무식한 인간들이 거의 다 황제족이라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그것이 염제 신노시 족이 됐든 뭐였든 황제족은 그 특징이 그래요. 이님은 최영한테 이성계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니 언제든 통수 칠 수 있다고 절대 믿으면 안 된다고 했다. 공민왕이 불쌍해서 난민으로 받아주고 관직까지 줬는데 결국 공정 반란을 일으켜 공민왕의 아들 손자를 살해하고 개경 왕실을 몰살시켜 버렸다. 어떻게 몰살시켰습니까? 좋은 데 보내주겠다고 배 태우고 가지고 배에 팍팍 묻어가 다 죽여버렸죠.
그렇게 죽여가지고 세운 나라가 조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어떻습니까? 좋은 말 다 붙여요. 근데 행실은 안 그렇죠. 원래 북한까지 갈 것도 없이 좌빨들이 그렇잖아요. 말은 좋은 말 다 갖다 붙이면서 행실은 그다지 별로 볼불이 없죠. 똑같아요. 이씨 조선의 왕가들이 똑같아요. 결국 나라를 중국에 팔아먹고 유교 카스트 제도를 518년 동안 고려인들에게 주입한. 그러니까 이런 인간들이 이성계 이렇게 시작한 게 이주의 건국이에요. 이성계 고려가 힘들 땐 원나라에 붙었다가 원나라 망할 때쯤 다시 고려에 붙었다가 다시 결정적일 때 고려 등치고 나라 처먹는 조선족 빨갱이 김일성 같은 새끼가 뭐라고 했죠? 잉여인간이라고 했어요. 자, 이시 조선이 한 일 덕분에 제대로 그 덕을 본 게 누구입니까? 바로 유럽이에요. 자, 이런 역 같은 인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진묵대사가 불타보사, 신성보사 데리고 이제 유럽을 가가지고 유럽에서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다시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시간을 맞이했어요. 이것도 신기해서 진묵대사와 김봉국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인터넷 보면 내용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거 참조하면 될 겁니다. 이성계의 5대조 할아버지 이안조는 기생 때문에 전라도 전주에서 관리와 싸우고 나서 북쪽으로 이주하였고 이때 몽골이 세력이 세지는 것 같으니 고려를 배신하고 몽골에 붙었고 그 위성계 조상들은 대대로 몽골 밑에서 가루같이 벼슬을 세습하다가 이성계의 아버지 이자춘 때 몽골의 세력이 약해지니 몽골을 배신하고 고려에 붙었고 이성계 때 다시 고려를 배신하고 세운 게 조선이다. 실록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실록에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부천에서 이제 밝혀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라를 세웠으면 백성들 편하게 해줘야 될 텐데 백성들은 쥐 잡듯 그렇게 잡아버렸죠. 그리고 양반들한테는 이해하면서 받아줘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세종이 그거 잘한 거예요. 니도 옳고 나도 옳고 해가지고 융합 잘 시켰죠. 누구를? 양반들끼리, 사대국끼리 이렇게 잘 지낼 수 있도록 했죠. 백성들은 개처반치 몰아쳤죠. 그게 바로 딱 보는 게 노비 종부를 보면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같은 민족을 노비로 삼아 사치한 민족이 자, 쥐조는 이랬어요. 애민 군주로 불리던 조선을 태평성으로 이끈 조선. 그런데 그의 업적 뒤에는 업적이 있습니까?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명나라의 극진한 사대를 했던 것인데요. 세종만 이랬습니까? 내세울 게 세종밖에 없으니까 세종인데 세종 뭐 했습니까? 노비 종무부만에서는 이 조선 중에 때는 50%쯤 다 노비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노비 팔아가지고 양반 내고 해준다고 신분 세척도 해주고 신분 장사도 했죠. 이조 말에는. 그러니까 세종이 한국을 만든 그 이런 생각 가지고 한 사람이 어떤 자 박종환과 그 10권짜리 그 소설에는 그 세종의 궁녀를 불러다 궁녀들 입을 보면서 디귿, 니은, 디귿, 리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여튼 소설이지만은 그렇게 다 생각을 했죠. 저도 이제 그걸 볼 때는 그래서 그렇게 했구나. 웬걸 순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거짓말 사람을 바보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 이조는 어떤 시대였고 얼마나 치졸한 시대였는가, 조잡한 시대였는가를 알아야지 역사를 볼 수 있는 제도가 열립니다. 조선의 노비제가 많은 비판을 받는 이유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오랜 기간 동안 같은 민족을 노비로 삼았고 자, 그 노비가 뭡니까? 노비들이 신라 고려 때는 귀족이었을 수도 있고 또 조금 마음에 비트는 노비로 또 만들어버렸잖아요. 유지시켰다는 점 때문입니다. 짱깨의 극진 사대하고 승사하면서 자국민을 악랄하게 노예로 삼으면서 대를 이어 수탈하고 괴롭혀온 개새끼들이 조선 왕이라는 새끼와 양반 새끼들인데 지금이 북한과 빼박. 자, 이 불쌍한 백성들을 구해준 게 아이러니의 대일본 제국이 일정 시대, 그래 강화도 제역 때 이거 다 없었잖아요, 그렇죠? 일정 시대 때 이 노비들 처우나 삶이 조선 시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올라감. 백성들 입장에선 일제보다 더 악랄한 새끼들이 이조 시대 새끼들인데 독립운동을 해
그러니까 독립은 누구를 위해서 독립운동을 했습니까? 독립을 하게 잘한 겁니까? 독립해서 누구를 위해서? 이만주의 시대를 위해서? 참, 이거 우리나라 지금 여기까지 이어온 거 보면 거의 기적이에요, 기적. 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자료를 찾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냐면, 국내에 사시는 분인데, 이분 이제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제가 맨 처음 방송 왔을 때부터 계속 저한테 연락이 와고, 계속 지금 이제 같이 톡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제가 이제 놓치고 있는 어떤 자료를 보내줘서 너무너무나 고맙죠.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감사의 마음을 또 보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분한테 이런 말은 묻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보내주신 내용을 이 방송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가 하는 허가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 혼자 보기가 너무나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이 내용은 그분의 내용이 많아가지고 AI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미국은 일본인들을 어느 정도로 빨가벗겨 보냈는가? 자, 한번 들어보세요. 미국은 일본인들을 어느 정도로 빨가벗겨 보냈는가? 미국의 마인드를 알고나 행동하자. 대한민국의 근대사를 이 정도는 알아야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귀속재산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그 진실을 들여다보자. 귀속재산 vested property이란 명칭은 미군정이 지은 것이다. 일제가 조선에 쌓아놓은 재산을 미국이 모두 빼앗아 대한민국 정부에 그 소유권을 넘겨준 재산이라는 뜻이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금전적, 비금전적 손익계산서가 존재한다. 그 중에서 가장 으뜸 가는 것이 바로 귀속재산 vested property이다. 이 명칭은 미군정이 지은 것이다. 2015년 10월 성균관대 이대근 명예교수는 귀속재산연구, 식민지 유산과 한국 경제의 진로 이숲 682쪽에 저서를 냈다. 아래에서 그 내용 일부를 요약한다. 일본인들이 놓고 간 국내 기업들 두산그룹, 오비맥주, 하이트맥주, 하나그룹, 혜태제과, 동양시멘트, SK그룹, 사모방직, 신세계백화점, 미도파백화점, LG화학, 쌍용그룹, 동국제강, 삼성화재, 제일제당, 대성그룹, 동양제과, 대한조선공사, 동양방직, 한국생사, 한국주택공사, 벽산그룹, 한국전력, 일신방직, 한진중공업, 대한통운, 한진그룹, 대한해운, 동양화재해상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중외제약 등 국민 중에서 이 금전적 항목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이 귀속재산이 무엇인지 아는 순간 사람들은 재산을 만든 일본인과 이를 빼앗아 우리에게 넘겨준 미국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것이다. 1945년 해방 직후 일본은 그들이 36년 동안 선택의 여지가 없이 조선에서 태어난 조선인들을 고용하여 조선 땅에 건설해 놓은 수풍댐, 철도, 도로, 항만, 전기, 광공업, 제조업 등 여러 분야의 사회간접 자본을 고스란히 남겨둔 채 강제로 추방당했다. 아울러 일본인들이 조선에서 운영하던 기업재산과 개인재산 모두를 그대로 두고 몸만 빠져나갔다. 북조선에는 29억 달러어치의 공공재산, 남한에는 23억 달러어치의 공공재산이 한순간 횡재로 조선에 굴러들어왔다. 남한에 쌓인 23억 달러어치의 일본 재산은 미군정이 이승만 정부에 이양했다. 이는 당시 이 돈은 남한 경제의 규모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한마디로 이 귀속자산이 없었다면 당시 한국 경제에는 그 실체가 없었다. 이로부터 만 20년 후인 1965년 박정희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무상으로 공여받은 액수는 3억 달러, 위의 23억 달러는 이 3억 달러의 약 8배였다. 이 엄청난 자산을 미국이 일본으로부터 빼앗아 한국에 주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한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시 조선 518년을 대대로 통치해온 27명의 조선시대 왕들이 이룩해 놓은 자산이 무엇이었는가를, 도로를 닦아 놓았는가? 철로를 건설해 놓았는가? 기업이 생겨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았는가? 한글 단어장 하나 마련해 놓았는가? 그 27명의 조선왕들은 길을 넓게 닦으면 오랑캐가 침입한다고 믿었다. 그래서 있던 길도 없앴다. 선조는 임진왜란 내내 중국으로 망명할 생각만 했다. 이 27명의 왕들은 조선의 백성, 노예들의 골만 빼먹었다. 조선왕들이 518년 동안 쌓아올린 재산은 초가집, 도로 없는 서울, 똥오줌으로 수놓은 민둥산, 미신, 거짓과 음모를 일삼는 미개인들이 공존하는 가두리 땅에 불과했다. 급기야 고종과 민비 일족은 부정부패로 나라를 거덜냈고 이권이 되는 것은 외국의 마주잡이로 팔았으며 결국 왕과 왕족, 고관대작, 지방유지들은 일제로부터 한평생 호의호식할 수 있는 거금의 경제적 혜택과 높은 자기를 받고 묵묵부답으로 묵종하며 총 한 방 못 쏘고 나라를 넘겼다. 하지만 일본은 불과 36년 동안에 조선 땅에 52억 달러어치의 재산을 쌓아올렸다. 이 엄청난 재산 중 남한 지역의 23억 달러를 미국이 빼앗아 보관했다가 대한민국 건국자 이승만에게 선물처럼 주었다. 미국은 스스로 지키지 못했던 땅도 빼앗아 주었고 조선인들로서는 꿈조차 꾸지 못했던 천문학적 규모의 재산도 빼앗아 주었다. 이 두 가지 구체적 선물에 대해 우리는 빼앗아준 미국과 돈을 만들어준 일본 모두의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했다. 이 중요한 사실이 묻혀왔기 때문에 우리는 배은망덕한 국민이 되었고
좌파 정권은 북중로의 지령에 따라 걸핏하면 반일 반미 감정에 불을 지피고 있고 그 배은망 덕에 소치는 순전히 빨갱이들의 역사 왜곡에 있었다. 이런 자료들은 국사편찬이 전자사료관에 보관돼 있다. 역사의 진실이 밝혀지길 두려워하며 긴장을 자고 있는 것이다. 미군정은 처음 사유재산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했다가 매우 다행하게도 곧 이어 사유재산까지도 압류했다. 군정법령 제8호 1947년 10월 6일 제정 공적, 사적 재산 목록이 17만 600억 건, 이승만 정부에 넘겨줄 때까지 3년 동안 미군정은 고생을 했다. 엄청난 관리 인력과 재정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미군정에 인수되지 않고 농림부 등에 등록되어 있던 또 다른 일본인 재산이 12만 1300사건에 이른다. 이 모두를 합한 총 재산은 29만 1909건이었다. 미국은 어느 정도로 일본인을 발가벗겨 보냈는가? 미군은 퇴각하는 일본인들의 주머니를 뒤져 지폐까지도 압수했다. 귀국하는 일본인이 소지할 수 있는 돈의 액수를 극도로 제한했다. 민간인은 1000엔, 군장교는 500엔, 사병은 250엔 이상 소지할 수 없었다. 미군은 부산항을 통해 귀국하는 일본인의 주머니를 검열했다. 1945년 말까지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돌아간 민간인은 47만여 명이었다. 하지만 주한미군 사령부 정보참모부가 1945년 11월 3일에 작성한 G-2 Periodic Report 54호에 의하면 일부의 일본인들이 150엔을 주고 밀항선을 이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밀항선을 타고 탈출한 일본인 숫자가 과연 얼마나 되었겠는가?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핵심은 미국이 일본인들을 무상계급으로 만들어 겨우 몸만 돌려보냈다는 사실이다. 조선반도에서 이렇게 빈손으로 본토로 돌아간 일본인들은 전후 일본의 큰 사회 문제가 되었다. 일본인들이 남겨두고 간 그 많은 주식회사 급기업들은 그 후 어떻게 되었는가? 대부분 그 회사 직원이거나 관련이 있던 친일 조선인들에게 헐값으로 불화되어 오늘날 대한민국의 대기업들로 성장했다. 오늘의 우리 대기업들은 거의 예외 없이 일본 기업들이었다. 조선인들이 세운 업체는 작은 상회라는 이름을 단 개인 가게들이었다. 아래 사례들은 현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해방 이후 맨땅에 헤딩해서 창조한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웅변할 것이다. 쇼와 기린맥주는 당시 관리인이었던 박두병에게 불화되어 두산그룹의 계열사인 오비맥주가 되었다. 사포로 맥주는 명성황후의 인척인 민덕기에게 불화되어 조선맥주가 되었다. 1998년에 하이트맥주로 상호 변경. 조선유주 인천공장 조선화약공파는 당시 직원이었다가 관리인이 된 김종희에게 불화되어 한화그룹의 모태가 되었다. 삼척의 코레카와 제철소가 해방 후 삼화제철로 상호 변경되어 장경호에게 불화되어 동국제강이 되었다. 조선재련이 구인회에게 불화되어 라키화학 LG화학이 되었다. 오노다 시멘트 삼척공장은 이항구에게 불화되어 동양시멘트가 되었다. 조선연료, 삼국석탄, 문경탄광이 김수근에게 불화되어 대성그룹의 모태가 되었다. 아사노 시멘트 경성공장이 김인득에게 불화되어 벽상그룹이 되었다. 경성전기, 남선전기, 조선전업이 해방 후 합병되어 한국전력이 되었다. 조선우선이 직원이던 김용주에게 불화되어 대한해운이 되었다. 성경직물은 공장의 생산관리 책임자이던 최종건에게 불화되어 SK그룹의 모태가 되었다. SK그룹은 1939년 조선의 일본인 포목상이 만든 조선에서 만주로 직물 매매하던 선만주단과 일본의 교토직물이 합작해 만든 선경직물로부터 시작됐다. 선경이란 이름은 선만주단의 선과 교토직물의 경을 따서 지은 것이다. 경기직물과 조선방직이 대구에서 비누공장을 운영하던 김성곤에게 불화되어 쌍용그룹의 모태가 되었다. 동양방직은 관리인이던 서정익에게 불화되었다. 아살견직은 부산공장장이었던 김지태에게 불화되어 한국생사가 되었다. 간해보방직 광주공장이 김영남, 김용주에게 불화되어 일신방직이 되었다. 독립산업이 관리인이었던 함창희에게 불화되었고 제1제당 현시제 이 일을 흡수했다. 주가이제약은 서울사무소 관리인에게 불화되어 현중회제약이 되었다. 조선주택영단이 한국주택공사가 되었다. 조선미국창고 주식회사가 해방 후 한국미국창고 주식회사가 되고 후에 대한통운이 되었다. 조선중공업 주식회사가 해방 후 대한조선공사가 되었고 후에 한진그룹에 편입되어 한진중공업이 되었다. 한국저축은행은 정수장학회 설립 멤버이기도 한 사모방직의 정재호에게 불화되었다. 조선생명이 이병철에게 불화되어 삼성화재가 되었다. 조선화재 해상보험이 동영화재 해상보험이 되었다가 지금 메리츠 화재예방보험이 되었다. 미스코시 백화점 경성점은 이병철에게 불화되어 신세계 백화점이 되었다. 조지아 백화점이 미도파 백화점이 되었다. 나가오카제과 영강제과는 직원이던 박병규 등에게 불화되어 혜태제과 한명회사가 되었다. 모리나가 제과와 모리나가 식품이 해방 후에 독립식품으로 상호 변경되어 운영되다가 1985년에 제1제당에 병합되었다. 토요쿠니 제과가 해방 후에 풍국제과로 상호 변경되어 운영되어 오다가 1956년에 동양제과 오리온에 병합되었다. 이외에도 네로라는 한국 기업들은 거의가 다 일본인이 설립 운영하던 회사라고 생각하면 큰 무리가 없다. 조선인이 설립 운영하던 큰 기업은 김성수, 김현수 집안에서 설립한 경성방직, 삼양사 정도를 제외하면 대부분 상회라는 이름을 달고 있었다. 화신상회, 개성상회, 경성벽지 등이다. 일본이 팽개치고 나간 회사들을 조선인들이 이승만 정부로부터 불알한 명목으로 헐값에 인수했다. 그래서 이들 중 일부는 1961년 5.16 군사혁명 후 정경유착에 의한 부정축제자로 몰렸다. 일본인들은 얼마나 속이 쓰렸겠는가? 반면 불화받은 사람들은 어떤 횡재를 했는가?
그래서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조약 체결 단계에서 남조선에 두고 간 23억 달러 어치의 재산에 대한 청구권을 요구했다. 해방 직후 북한을 선점한 소련은 군정을 통해 북한에 건설된 발전소, 공장 등을 계속 운영하기 위해 그것들을 건설하거나 운영해온 일본인 기술자들을 확보하는 데 공을 들였다. 소련 군정은 만주에 주재한 일본 피난민 단장과 협의하여 북조선에 있던 모든 기계, 설비를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일본 기술자들을 북조선에 남게 해달라고 사정했다. 일본은 억류했다. 친일파가 남아 북의 재건을 도운 것이다. 그들이 건설하고 애지중지 운영해오던 기계, 설비들에 대한 엔지니어로서의 애착심에 호소했다고 한다. 그 결과 1946년 1월 현재 총 2158명의 기술자들을 일본으로의 즉시 귀국을 막고 북조선에 잔류시키는 데 성공했다. 스탈린은 당초 북조선에 있는 설비들을 소련으로 옮기라 명령했고 소련 군정은 중요한 기계들을 분해하여 포장한 후 소련으로 반출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국경을 넘기 직전 다시 스탈린으로부터 반출을 중단하라는 긴급 지시가 떨어졌다 한다. 세간에는 당시 소련이 북조선 기계들을 모두 뜯어 소련으로 가져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그럼 스탈린은 왜 마음을 바꿨을까?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스탈린은 이 당시 이미 6.25 전쟁을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라 한다. 6.25 전쟁을 치르려면 북조선에서 병기를 비롯한 군수물자를 자체 생산해야 하고 그를 위해서는 기계, 설비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란 해석이다. 산의 나무도 귀속재산이었다. 또한 조선에 사는 민둥산이었다. 여기에 일본은 과학의 힘으로 경제성 있는 나무들을 심었다. 지금도 일본에 가면 산마다 쭉쭉 뻗어 올라간 경제목들이 들어차 있다. 해방 당시 전국의 산에는 일본이 심은 나무들이 밀림을 이루고 있었다. 지금 광릉 수목원에 보존된 나무들이 바로 일본의 작품이다. 그런데 이승만 정부가 들어서고 전후방의 군부대들이 우후죽순식으로 들어서면서 후생사업이라는 것이 활기를 띠었다. 당시는 군대가 판을 치던 시대였다. 역대 사단장들이 너도나도 덤벼들어 군 후생을 빙자의 벌목을 했다. 거목들을 베어내 시장에 팔아 자금을 마련해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했다. 대한민국 산이 다시 민둥산으로 변한 것이다. 이에 박정희 정부 농림장관인 장경순 씨가 대통령의 명을 받고 나무를 대대적으로 심었지만 그 나무들은 일정 시대의 산림처럼 경제림이 아니었다. 포항제철 사례에서 보듯이 공업 분야에서는 일본으로부터 기술 지원을 대대적으로 받았지만 나무를 심는 식수계획에서는 일본 기술의 지원을 받지 못했던 것이다. 장경순 씨의 이야기로는 수종 선택은 토종 기술에 의존했다고 한다. 그나마 푸른 산을 푸르게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나무를 대체할 수 있는 땔감의 개발이 필요했다. 1960년대 19공탄이 산림훼손을 저지하기 시작했다. 강원과 문경 등지의 탄광에서 서울과 대도시로 직행하는 열차에는 석탄이 실렸고 그 후부터 산은 푸르게 우거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영국에서는 영조시대인 1750년대에 석탄이 나무를 대체했다. 영국이 한국을 210년 정도 앞서간 것이다. 이런 부끄러운 격차를 만들어낸 주역은 1961년에 정권을 잡은 박정희가 아니라 조선의 왕들이었다. 일본이 가꾼 산림, 비록 금전적으로 환산은 될 수 없지만 어마어마한 자산이었음에 틀림없다. 그것도 귀속재산이라 할 것이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일본과 미국의 덕분이다. 제대로 알고나 반미 시위를 하자. 한국 근현대사연구회 제공. 자, 이 내용 중에서 어떤 내용만 발췌해가지고 또 다시 한번 또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 내용, 이시조선 518년을 대대로 통치한 27명의 조선시대 왕들이 이룩해 놓은 자산이 무엇이었는가를 도로를 닦아 놓았는가, 철로를 건설해 놓았는가, 기업이 생겨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았는가, 한글 단어장 하나 마련해 놓았는가. 한글은 누가 보급하게끔 했습니까? 일본이 한글날도 제정을 한 거죠. 그 27명의 조선 왕들은 길을 넓게 닦으면 오랑캐가 침입한다고 믿었다. 그래서 지게가 만들어지고 잘 활용했던 것이다. 지게. 그래서 좁은 길이 가려면 지금 갖고 가려면 사람 하고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있던 길도 없었다. 선조의 임진은 내대 명으로 망명할 생각만 했다. 이거 보니까 그때 어땠습니까? 그때 조선 말 때 뭐 조선 초도 그랬겠죠. 중국 놈들하고 하나 똑같아요. 길 아무데나 똥 싸고 어떤 사고가 여건이 그래도 그렇게 해요. 그리고 식지도 않고 사방이 쓰레기 천지고. 우리 굉장히 깨끗한 민족인데도 우리 민족 자체를 완전 개털처럼 만들어버렸죠. 잠시 이거 한번 보세요.
실제 시대가 과연 어떠한 시대고 우리한테 어떤 이득을 줬는가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윤치호 일기 중에서 일본인들은 25년 만에 조선 반도를 철도와 도로망으로 뒤덮었고 조선 반도의 항만 시설과 농업과 공업을 향상시켰으며 조선 반도의 교육과 일본 문화를 보급해 확산시켰다. 이것만 해도 장한 일인데 그들은 조선이 7배, 8배나 되는 만주를 말 그대로 하룻밤 사이에 꿀꺽 집어삼키고는 5년 만에 예전에 누릴 수 없었던 질서와 평화를 정착시켰다. 활력이 넘친 일본 민족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만리장성을 뛰어넘어 10개월 만에 징기스칸이나 누르하치가 그랬던 것처럼 중국을 정복했다. 1938년 4월 20일 윤치호 일기 중에서. 자, 이 내용을 보세요. 쭉 보시면, 이게 지금 어떤 상태가 됐냐. 자, 우선 이런 거 보는 것보다 우선 이제 이 사진을 보면 확실하죠. 자, 이렇게 변했어요. 자, 일본이 조선을 도로, 항만, 농업, 공업을 모조리 전수해줬음. 이것만 해도 장한 일인데 만리장성을 넘어 중국도 정벌해줬다. 일본의 은혜에 감사할 망정, 욕하고 난도 부린 건 부모, 자식 간 일륜도 없는 중국이나 할 짓이다. 된 놈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일본은 한국을 잉태하고 탄생시켜준 어머니 같은 나라이므로 정성을 다해 일본을 섬겨야 할 것이다. 이 미개한 땅에 근대로 처음 닦은 일본 학자 관료들의 진심이 경의를 표합니다. 자, 일본이 가장 또 우리한테 축복을 주는 것이 뭡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일반 어린이, 백성, 노비들에게 마저도 전부 다 교육을 시켰어요. 교육을 받아서 깼죠. 깨면서 이제 우리가 우리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찾게 된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걸 보면서 중국 놈들이 어떤 놈들인가 한번 잠깐 보세요. 자, 전에 이제 전 위원인 송영선 위원이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시력 거짓대들이 어디 겁도 없이 이것이 중국 평화 발언 논란이래. 이게 진짜 하는 말인데 짱깨 국가 경제 폭망하고 실업률 폭등. 왜 그렇습니까? 외국 기업들이 다 빠져나가니까. 그렇죠. 외국 기업들이 왜 빠져나갔죠? 외국 기업들이 와서 자기네 산업을 살려주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 나라에 와가지고 하는 것은 당연하고 너희들이 신하의 나라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그건 당연해. 우리는 제왕의 나라야. 고개 뻗쳐들고 하면서 홀대려 버렸잖아. 들어오시니 다 나가버렸죠. 외국 기업 나가니까 자 중국 경제가 폭망하고 있죠. 그래서 실업률이 폭등했죠. 지금 뭐 칭화대라든지 베이징대 나와도 할 게 없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노동자들은 회사에 밀리는 임금 달라고 시위하고 학부형들은 돈이 없어 자녀 학교도 못 보내. 심지어 졸업 예정인 남대학생은 갈 데 없고 여고 대학생은 몸을 판다고 함.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는데 진짜 거짓대 11억이 몰려오기 직전이다. 그래서 지금 9천만 명이 우리 한글을 배우려고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우리는 중국놈이 이렇게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될 텐데 생각을 안 해요. 그게 뭡니까? 중국놈들이 우리나라 땅에 숟가락 얹으면 중국 망합니다. 중국 망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또 망해요. 하면서 자, 그 13억, 지금 14억이가 왜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거기서 10명밖에 다 죽습니다. 하는 행태가 별 인간이 아니에요. 시로 거짓대 예언하신 송영선 위원의 선견 중에 그저 감탄 또 감탄 뭐 이렇게 이런 내용이 또 나옵니다. 자, 요게 이제 영치량이 일본에서 살던 집이라고 합니다. 일가 번쩍하게 좋죠. 이렇게 호의호식하면서 산 놈들이 바로 이시 왕가의 왕족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놈들은 자기만 편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편하면 됐지 백성들이 뭐 상관이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일본에서 찐 귀족이었음. 경치는 사망과 철도에서 매입해서 호텔로 쓰는데 이게 일본 프린스트 호텔이 시작점이다. 고종의 일곱째 아들인 영친왕은 1926년 이복형 순종이 세상을 떠나자 이왕이 됐다. 그에 앞서 1920년 일본 왕조 나시 모토미야 마사코 이방자와 혼인했다. 어린 시절부터 일본에서 생활한 영친왕은 일본 육군 장교를 지냈다. 영친왕 부부는 현재 아카사카 프린스 호텔 클래식 하우스로 불리는 전형적인 서양식 건물에서 1930년 3월부터 1954년 9월까지 생활했다. 대한황실문화원이 확보한 일본 등기부 등본 자료에 따르면 부부가 건물을 소유한 기간은 1924년 6월부터 1952년 6월까지다. 이 건물은 일본 세이부 철도가 4천만 엔에 매입한 후 1955년부터 호텔로 활용했다. 이 호텔 영업이 종료돼 2021년 옛 이관과 도쿄 저택이라는 명칭으로 도쿄도 유명 문화재가 됐다. 보수 공사를 거쳐 지금의 레스토랑과 연회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자,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또 한번 볼까요? 자, 이완용보다 5배 더 받았다. 지금같이 800억. 일본도 꼭 재산을 축적한 고종의 형. 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게 고종의 형이에요. 자, 고종의 형인 이재명이 일제에 협력하고 거액의 돈을 받았던 사실이 광고줄마다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재명은 흥성대원군이 장남이기도 하다. 그는 1911년 1월 13일 일본으로부터 은사공채라는 이름의 국채 증서를 받는다. 증서에 기재된 액수는 83만 원으로 을사 5족 중 한 명인 이완용이 받은 은사공채 기재 금액이 5배가 넘었다. 83만 원은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면 166억에서 830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한다. 이재명이 거액을 약속받은 것은 그가 매국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친일 반적 민족 행위 균상 규명 보고서에 따르면 이재명은 1910년 8월 20일 한일 병합 조약 체결에 관한 어전회의에서 황족 대표로 참석해 조약 체결에 동의했으며 이는 을사조약, 한일 병합 조약 등 국권을 침해한 조약을 체결 또는 조인하거나 이를 모의한 행위에 해당한다. 대한제국 황족이었던 이재명이 일제에 협력한 것은 황실 가문이 국가와 동격으로 여겨졌던 당시 정서를 고려할 때 자기 집안을 팔아넘기는 일에 앞장선 셈이다. 은사공채는 이재명과 같은 친일파가 일제에 협력한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기보다는 경제적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결정이었다는 해석에 힘을 실는다. 자, 이걸 보면 독립했던 사람들, 백성들은 독립 안 했어요. 조선시대 때 양반이었던 애들이 또 여기서 자기 노비 건드려 못하니까 노비 데리고 또 만주에 가가지고 그 시대 똑같이 했죠. 그래서 말 안 되면 노비도 죽여버리고
뭐 그렇게 하는 사실들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걸 위해서 독립운동이 누구를 위해 독립운동한 겁니까? 나를 위해서 전주 이슈를 위해 가지고 이런 놈들이에요. 이런 놈들이 전주 이슈들이에요. 이런 자료는 오래전에 다 모아놨습니다. 근데 그냥 말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말을 해요. 제가 더 세게 이야기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아주 민낯을 얘기합니다. 이제 끝났기 때문에 이시조선이 빛나시던 대한민국이 이시조선이 연장선이 대한민국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끝났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제 새로운 시대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뭘로 칩니까? 병으로 칩니다. 전에다 나왔잖아요. 내년이면 치사율이 50%인 병이 돈다고.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그것을 예고했죠. 자, 딥스들은 알리고 하면 죄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그것이 유대 경제에 나오니까 그 경쟁대로 하는 거죠. 오히려 한의 뜻이에요. 천지의 뜻이에요. 죽이려면 죽이고 오히려 총포탄에 나가가지고 싸우는 것보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쏘는 게 아무 원한 없이 자 모두 자기 선택했잖아요. 자기 알아서 백신 맞고 나 가겠어 나 죽겠어 백신 맞지 말라고 해도 백신 맞았어요. 오히려 백신 맞은 사람한테 안 좋은 말을 했죠. 어떤 사람이 죽어가니까 내가 백신 미접종자한테 요구를 해서 미안하다. 죽는 과정에 사죄하면서 나 가다. 이렇게 가쓴 글도 있더라고요. 미국 스스로 지키지 못했던 땅도 빼앗아 주었고 조선인들로서는 꿈조차 꾸지 못했던 천문학적 규모의 재산도 빼앗아 주었다. 이 두 가지 구체적 선물에 대해 우리는 빼앗아준 미국과 돈을 만들어준 일본 모두의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 중요한 사실을 묻혀왔기 때문에 우리는 배은망덕한 국민이 되었고 좌파 정권은 북중러의 지령에 따라 걸핏하면 반일 반미 감정에 불을 지피고 있고 그 배은망덕의 소치는 순전히 빨갱이들이 역사 왜곡에 있었다. 빨갱이들 봐봐요. 하는 짓이 똑같아. 이조의 안과 똑같아요. 내가 어떤 권력을 지기 위해서는 어떤 행보를 해야 되는가. 그 행보를 하는 것은 정당하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좌빨들은 이시조선들 원한 맺힌 귀신들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 원을 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중국 빨면서 하면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그것이 사실인 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가는데 방해가 되면 그것은 거짓말을 해서 내가 뚫고 지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야기해도 그건 나한테 맞지 않으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이렇게 생각에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먹통이죠, 먹통. 그러니까 먹통한테 무슨 말을 해요? 어떻게 해요? 죽여버려야 돼요.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죽을 길을 찾아서 가는 것이 바로 좌빨들이고 중국 놈들이고 저 북한 애들이에요.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제 갈 인간들은 내가 왜 가는가를 이유를 알고 죽으면 오히려 편하지 않을까 하는 이유도 되겠죠. 근데 내가 이게 듣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그랬죠. 제가 이렇게 말하면 보통 저같이 수행을 많이 하는 사람이 말하면 하늘에 박힙니다. 하늘에 박히면 그 내용들이 그 사람들 마음속에 다 박혀요. 그래서 듣는 사람이 자 수천으로 나타나는 그런 사람이 몇 사람 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이제 제가 얘기합니다. 전 중학교 때 계속 수행했던 사람이에요. 수행했던 사람이 이런 말을 한다? 이제 진짜 어떤 판몰이 하는 일이 벌어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런 자료들은 국사 편찬이 전자 자료에 관해 보관되어 있다. 역사의 진실이 밝혀질 두려워하며 긴장을 자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할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이제 판무리가 시작됩니다. 어떻게 벌어지는가? 아마도 증상 사상을 접했던 사람은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걸 어느 정도 알게 될 겁니다. 자, 분명히 태우치 열심히 해도 당군 빨면은 절대 안 됩니다. 자, 당군은 중국 화족의 신화예요. 그 중국 화족, 중국 놈들이 어떤 놈이가 하는데 그 이야기를 따라요? 그 당군 얘기를 따라요? 그건 미친놈이죠. 우리 자존심을 완전 팽개쳐버린 거죠. 우리 자존심, 자긍심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문자로 나타난, 반만년 문자로 나타난 역사적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는 여기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 이제 등산 대선생님 하시는 말씀 다시 하면서 이제 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을 서양으로 넘기면 인종이 다르므로 차별과 학대가 심하여 살아나올 수 없을 것이요. 천국으로 넘기면 그 민족이 우둔하여 뒷감당을 못할 것이요.
일부는 임진난 이후 도술 신명들 사이에 척이 맺혀 있으니 그들에게 넘겨주어야 척이 풀릴지라. 그러므로 그들에게 일시 천하통일치기로 1월 대명시기를 붙여주어 역사를 잘 시키려니와 한 가지 못 줄 것이 있으니 곧 어질 인자라. 만일 어질 인자를 붙여주면 천하는 다 너희들이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어질 인자는 너희들에게 붙여주노니 오직 어질 인자를 잘 지켜라. 너희들은 편한 사람이요 저희들은 곧 너희들이 일꾼이니 모든 일을 분명히 잘 하여주고 갈 때는 품삯도 못 받고 빈손으로 돌아가리니 말 대접이나 후하게 하라. 자, 말 대접이나 후하게 하라. 자, 이 말 잘 봐야 됩니다. 일본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선지국 반열에 올 수 있도록 근본 토대를 마련해준 사실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감사해야 돼요. 중국 하나도 없습니다. 중국 언제든 우리한테 숟가락 얹어가지고 해코지만 했죠. 애헴하면서 자기는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으면서 우리가 그 역사의 뿌리 근본 바탕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아야 돼요. 그 명확한 사실만 알면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우리 자긍심과 자존심을 내세울 것 없이 그 자리만 지키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 지키면 나는 누구야, 나는 이러이런 조선으로부터 내려온 DNA를 간직한 멋진 사람이야. 그리고 우리는 다시 성공할 수가 있고 우주가 성공할 때 나도 성공할 수 있게끔 될 수가 있어 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제 천지가 성공할 때입니다. 그러면 천지가 성공할 때 사람도 성공을 합니다. 사람이 열리게 됩니다.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봐야 돼. 열리게 되려면 정확하게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뭐를? 역사적 사실을. 그래서 제가 반만 년 전에 역사를 이렇게 아무 대가 없이 풀어주는 겁니다. 모두 이 방송을 들어오시는 분들이 깨어나게 되어서 새로운 후천 성경 시대로 같이 손잡고 갈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